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A도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끝났죠. 물론 남은 경기들이 남아 있었지만 유벤투스는 경기를 이제 마침으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리가도 그렇고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그중에 유벤투스 경기를 꼽은 것은 유벤투스의 뭐 산드로의 고별전, 티아고 잘로의 데뷔, 파지올리의 복귀, 알레그리 감독 경질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다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파지올리의 복귀 그리고 그 경기력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파지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벤투스가 몬자를 2대 0으로 이겼는데요. 사실 키에사랑 알렉산드로가 골을 넣긴 했지만 저는 파지올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파지올리 선수가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유벤투스의 거의 사실상 핵이자 언성 히어로로 보였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의 골을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하기로 했죠. 전진성, 슈팅, 패스 센스 그리고 수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육각형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파지올리가 원래도 육각형 능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징계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이 정도의 파괴력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물론 이게 세리에의 마지막 라운드이고 오랜만에 복귀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지올리는 거의 이번 한 시즌을 거의 통으로 날린 마당에 경기 감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활약을 보였다는 것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파지올리는 3-4-3 전형의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됐는데요. 일단 유벤투스가 기존 알레그리 감독의 3-5-2에서 2를 3톱으로 바꾼 게 굉장히 주요했고요. 특히 키에사는 유로 2020에서 보여줬던 그 오른쪽 윙어로서 다시 배치가 됨으로써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중앙에 4명의 신입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알카라스와 파지올리 선수가 2명의 중앙으로 세워졌는데요. 알카라스는 이제 임대가 끝나고 아마 복귀를 사우스햄튼으로 할 것 같고 알카라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파지올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링 주니어랑 웨아도 아주 무난한 활약을 펼쳤고요. 또 알렉산드로, 루가니, 다닐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고 특히 골키퍼 페린 후반전에는 핀솔리어 세 번째 골키퍼로 바뀌면서 모두 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파지올리는 중앙에 있긴 했지만 사실상 알카라스랑 계속 스위칭을 하기도 했고요. 또 후방으로 수비 지원을 많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요 전방 공격수와 연계해서 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경기를 관여를 했고요. 물론 파지올리가 월클급 중앙 미드필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 유망주에서 이제 갓 벗어나기 시작한 그런 선수에다가 정말 오랜만에 복귀전이라는 점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다가 돌아왔던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경기력을 펼쳤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지올리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파지올리가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한번 맞힌 장면이 있거든요. 일링 주니어 선수가 볼을 끊고 파지올리에게 공을 줬어요. 물론 볼을 끌어냈기 때문에 몬자의 선수들은 대형이 좀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전진 패스를 넣을 수가 있었고요. 파지올리는 이 상태에서 볼을 받고 중거리 슛을 쏠 건데 이때 공을 몰고 전진하는 이 스피드와 또 볼 컨트롤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페널티 박스 바로 근처까지 가고 중거리 슛을 쐈죠. 이게 골대를 맞고 나갔는데 골대를 맞았을 때도 골키퍼가 손도 못 쓰고 얼어붙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슛을 쐈어요. 여기서 골이 들어갔더라면 아마 유벤투스가 훨씬 더 쉽게 또 훨씬 더 압도적으로 경기를 펼쳤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키에사와의 연계를 통해 패스 센스를 선보인 장면인데요. 키에사 선수가 중앙에서 몬자 선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비어있는 파지올리 선수에게 횡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키에사는 곧바로 침투를 해들어가요. 키에사가 침투를 할 때 몬자의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앞으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키에사 선수도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파지올리 선수는 볼을 받았고 이거를 이렇게 로빙 패스로 키에사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 패스 센스와 시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키에사 선수가 아깝게도 여기서 볼을 퍼스트 터치를 잘 못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골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지올리의 패스 센스와 감각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파지올리 선수는 이거 외에도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나름 멋있는 장면을 추려서 이렇게 놓은 거지 파지올리가 볼을 잡고 양질의 패스를 넣어준다던가 전진 드립을 한다던가 혹은 횡패스와 팩패스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조율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공격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수비 장면을 좀 볼게요. 파지올리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수비를 다 해줘야 되는데요. 파지올리가 이 장면에 있는데 뒤에는 루가니 선수가 와 있어요. 루가니 선수가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전방까지 길게 압박을 와서 볼을 뺏었는데 볼을 뺏은 와중에 약간 무주공산에 있는 볼을 파지올리가 협력 수비를 통해서 볼을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즉 파지올리는 수비를 할 때 본인의 수비 스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뺏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료 선수와의 협력 수비를 통해서 유벤투스의 팀적인 수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도 이렇게 수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다닐로 선수와 연계를 해서 수비를 하는군요. 파지올리 선수가 이번에는 뒤에까지 와서 몬자의 카르보니를 막는 장면입니다. 카르보니는 루가니, 다닐루, 파지올리에게 고립이 되어서 볼을 뺏기는 장면이죠. 다닐루 선수와 카르보니 선수가 경합을 펼치긴 했지만 파지올리 선수가 직접적으로 공을 뺏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다닐루 선수와 연계를 통해서 카르보니를 몰아넣고 공을 본인이 소유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파지올리 선수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위치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이 위치는요, 유벤투스에서 로카텔리 선수가 담당하던 구역이에요. 오늘 로카텔리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 못했어요. 사실상 뭐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후보 선수를 기용한 느낌이 있긴 한데 로카텔리가 최근에 이탈리아 국대에서 탈락을 하고 대신 파지올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저는 오늘 경기로만 따진다면은 정말 수긍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로카텔리는 유벤투스에서 특히 알레그리 감독 밑에서 굉장히 평범한 선수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로카텔리의 경기 조율, 패스 등등이 뭔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로카텔리가 유일하게 한 가지 여전히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수비 가담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깊숙이 내려와서 상대의 요소에 들어오는 패스와 드리블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데 그 저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벤투스가 실점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 중심에 브레메르와 로카텔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파지올리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벤투스가 전반전 중반 이후에 거의 몬차에게 계속 공격을 허용하면서 수비 일변도로 갔거든요. 요때 파지올리의 이러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파지올리가 로카텔리의 롤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아까 파지올리가 위치했던 한 요 정도 부분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계속 이렇게 아우르면서 상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반응을 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수비적인 반응을요. 그런데 몬자의 수비수 담브로시오가 적극적으로 전진을 해서 유벤투스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왔어요. 이때 파지올리가 옆에서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비수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 대응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수비수들은 상대방의 공격수를 막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수비수가 이렇게 왔을 때는 앞에 있는 공격수가 막아주든 미드필더가 막아주든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파지올리가 아주 잘 해줬던 거죠. 파지올리가 담브로시오를 잘 마크해줌으로써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번엔 몬자의 공격이 무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카텔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해줬는데 파지올리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롤을 물론 로카텔리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메꿔줌으로써 유벤투스가 오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마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파지올리가 뭐 국토무쌍에 혼자서 경기를 캐리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파지올리의 스텝업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유벤투스가 몬자에게 은근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기념비적인 내용도 함께 담아서 오늘은 파지올리 및 유벤투스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즌도 컨퍼런스 리그 결승 그리고 챔스 결승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번 시즌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쉬움도 있지만 또 재밌는 이적 시장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그 이적 시장을 토대로 해서 유럽의 여러 팀들이 잘 보강을 해서 다음 시즌에 더 재밌는 리그 시즌을 만들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